안녕하세요. 오늘은 Self-Discover Agent라는 추론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그 내용과 소스 코드는 저의 이 콜랩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 링크는 이 비디오의 디스크립션란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재밌는 것부터 한번 보고 가실 텐데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기능이 발표가 됐어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는 코파일럿이란 AI를 클릭한 다음에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비전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안녕하세요, 장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이 페이지는 셀프 디스커버 에이전트에 대한 노트북으로 보여요. 자기 발견이라는 개념을 구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 노트북에서는 이 구현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고 API 키를 설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노트북을 통해 사용자는 코드를 실행하며 셀프 디스커버 프로세스를 탐색할 수 있어요. 컴퓨터 과학이나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흥미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네요. 훌륭하게 대패했으니까 굿을 선택을 하고요. 이 비전이란 기능은 이 브라우저에서 보고 있는 페이지를 이 코파일럿 AI가 같이 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텍스트로 질문을 해도 되고요. 방금 보셨듯이 비전 기능이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오디오로도 동작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오늘 새로 발표됐길래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이 AI가 설명했듯이 이 페이지는 Self-Discover Agent라는 그런 추론 방법론을 코드로 구현을 한 건데요. 우선 이 추론 방법론은 셀프 디스커버 페이퍼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논문인데요. 오늘은 이 논문이 설명하고 있는 셀프 디스커버 방법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이 논문의 기본 개념을 구현한 이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논문 원문을 놓고 오른쪽에 챗 GPT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디스커버 추론 방법론은 좀 특이한 추론 방법론인데요. 자체적인 추론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추론 방법론들을 총망라해서 해당 질문에 적합한 추론 방법론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한 이론입니다. 문제에 맞는 그런 추론 방법론을 스스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레임워크인데요.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셀프 디스커버리 프로세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론 방법론들이 나와 있는데 그 추론 방법론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원자적 추론 모듈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이를 조합해서 하나하나의 명시적인 추론 구조를 만듭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원자적 추론 모듈이라는 것은 이래요. 이 논문의 부록 부분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추론 모듈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자적 추론 모듈입니다. 이것들을 놓고 유저의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을 해결하는데 어떤 추론 방법론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LLM이 판단하게 해서 그 추론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당 문제를 푼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를 통해서 성능 향상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연산량도 줄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추론 방법론을 여러 모델들 간에 변이를 해서 사용해도 효과가 나왔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 논문을 계속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abstract 부분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introduction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추론 방법론들이 나온 이유는 LLM이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데에는 그럭저럭 작동을 잘 하는데 복잡한 추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chain of thought이나 decomposition, step back prompt 등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한 여러 가지 추론 방법론들이 나왔는데요. 이것의 한계는 문제에는 거기에 맞는 고유한 추론 구조가 있는데 한 가지 추론 구조만 사용을 한다면 그 추론 구조에 맞지 않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디스커버의 핵심 아이디어는 인간이 문제를 풀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략을 조합해서 즉 여러 가지 추론 방법론들을 조합해서 해당 문제에 맞는 추론 방법론을 적용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단계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당 문제와 여러 추론 방법론들을 근거로 그 문제에 적합한 추론 방법론들을 골라내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골라낸 추론 방법을 적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스테이지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이 핵심 아이디어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direct answer는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chain of thought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답을 구하는 것이고요.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Self-Discover Reasoning Structure는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그 문제에 맞는 추론 방법론들을 스스로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그 스트럭처에서 제시한 대로 일을 처리해서 답을 내온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까 보았던 이 원자화된 추론 방법론들 중에서 해당 문제에 적합한 것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근거로 더 구체적인 추론 방법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든 과정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이슨 형식으로 키 밸류 형식으로 그 스텝들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실험을 했더니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 direct answer보다 훨씬 좋은 성능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일부분에서는 성능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AI의 세계에서는 확률의 세계이기 때문에 100%라는 개념을 갖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direct answer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게 이 introduction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 self-discovering reasoning structures for problem solving에서는 그림에서 나온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인간처럼 스스로 사고 전략을 구성하게 만드는 AI 추론 구조 생성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바로 핵심 개념입니다. 인간이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경험을 토대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된 전략을 적용을 하고요. 그런 전략들을 조합해서 구조적인 어떤 해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사고 흐름을 LLM이 모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이 바로 이 셀프 디스커버 추론 방법론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여기에는 두 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스테이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1은 이 그림의 바로 윗단계에 있는 건데요. LLM, 즉 AI와 Atomic Reasoning Modules, 이것은 여기 보았던 이 추론 방법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과 태스크, 제기된 문제죠. 여기서는 Reasoning Colored Objects라는 문제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서 태스크와 Atomic Reasoning Module들을 LLM에 전달을 하면 이 LLM은 셀프 디스커버 과정을 거치면서 Reasoning Structure를 만들어내죠. 이 Atomic Reasoning 모듈들 중에서 이 Reasoning Colored Objects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론 모듈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구한 후 그것을 제이슨 형태의 키 밸류로 스트럭처 된 결과들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셀프 디스커버 과정에서 나열된 추론 방법론들 중 2번, 9번, 26번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로 도출되는 게 바로 이 제이슨 형식의 스트럭처입니다. 이 스트럭처를 한번 생성을 하면 이 생성된 스트럭처를 어느 LLM이나 적용을 해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LLM이 GPT-4o로 리즈닝 스트럭처를 만든 다음에 이 리즈닝 스트럭처를 클라우드나 제미나이 뭐 이런 다른 AI에 제공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리즈닝 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스테이지고요. 스테이지 2는 이 스테이지 1에서 만든 이 추론 구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스테이지 2입니다. 즉 태스크 인스턴스 처음에 제기된 문제와 그리고 이 리즈닝 스트럭처 이거를 같이 제공을 하면 AI가 이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결과적으로 파이널 앤서를 만들어서 앤서를 하는 거죠. 이것이 셀프 디스커버 추론 방법론의 개략적인 설명이고요. 그 스테이지 1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작동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select 단계이고 두 번째는 adopt 단계이고 그 다음에 implement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select 단계에는 이 reasoning colored objects라는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안에 있는 모든 추론 방법론들이 그 문제에 적합한 것은 아니죠. 여기서 이 문제에 적합한 추론 방법론들을 추출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select 단계이고요.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select 단계의 수식인데요. M은 LLM, AI를 말하는 겁니다. 이 M의 전체 reasoning 모듈 집합, 이 집합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TI는 태스크죠. 여기서 이 태스크를 전달을 하고 이 전체 reasoning 모듈 중에서 적당한 reasoning 모듈을 select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DS이고요. 이 DS는 그 다음에 어댑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어댑트 과정은 선택된 모듈을 과제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에 셀렉트 단계에서 받은 이 DS를 태스크와 같이 이 LLM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PA라는 것을 그것을 선택된 추론 방법론을 토대로 그 해당 문제에 맞는 적절한 추론 방법론 문장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선택된 어토믹 리즈닝 모듈들을 해당 문제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하는 과정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가 DA라고 했을 때 이 DA는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 과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DA와 태스크는 위의 것과 동일하죠. 이 태스크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as human인데 인간이 작성한 그런 구조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일종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같이 제공을 하면 그것을 구조화된 그런 리스트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JSON 포맷으로 키와 밸류 형식으로 만들어내서 그 다음 단계 이 실행 단계에서 일처리를 하기 편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이렇게 select, adapt, implement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스테이지 1에서 최종 결과인 이 구조화된 리즈닝 스트럭처를 만들어내고요. 스테이지 2 단계에서는 이 리즈닝 스트럭처와 이 태스크 인스턴스를 같이 전달해서 AI가 하나하나 이를 처리하고 파이널 앤서까지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점은 바로 이 스테이지 1 단계에서 나온 이 결과물들은 여러 AI에서 공유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스테이지 1에서 사용된 AI가 AAI라고 했을 때 이 스테이지 2에서는 이것을 AAI에 적용해도 되고 B나 C 다른 여러 AI에 적용을 해도 성능이 향상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과정은 한 번만 거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AI를 비교를 하고 싶으면 이 리즈닝 스트럭처를 그대로 같이 제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BAI나 CAI에서도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토큰 사용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비용의 절감의 효과도 있고 시간 절약의 효과도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이 과정을 소스 코드로 구현을 한 것이 바로 저의 이 콜랩 페이지에 있는 소스 코드입니다. 보시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추론 방법론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구현한 소스 코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스 코드가 간단할 수가 있는 것은 AI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의 코딩 랭귀지가 아니라 이 자연어로 코드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 복잡한 과정을 소스 코드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복잡한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로직은 바로 프롬프트인데요. 프롬프트는 자연어를 말하는 거죠. 셀렉트 과정의 프롬프트, 어댑트 과정, 그리고 스트럭처 과정, 리즈닝 과정 이 과정의 프롬프트들을 가지고 와서 이 아토믹 리즈닝 모듈들을 제공을 하고 랭그래프로 그래프만 완성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자동적으로 이 복잡한 추론 방법론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기존의 코딩 랭귀지를 몰라도 자연어로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예전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은데 코딩 랭귀지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이 AI 시대에는 그런 어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개발을 계속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기회에 자연어로 개발하는 방법을 배워서 자신이 구현하고 싶은 기능들을 구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코딩 랭귀지를 사용해서 복잡한 로직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까지 해결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보시는 대로 기존의 코딩 랭귀지로 구현되는 로직 부분이 거의 없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비즈니스 기회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트레디셔널 코딩 랭귀지의 어려움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누구나 다 레이서처럼 운전을 할 필요는 없죠. 레이서처럼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AI가 개발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니까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가지고 실제로 실험한 과정과 결과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 이 실험 셋업 부분을 보면 셀프 디스커버 과정인 셀렉트와 어댑트와 임플리먼트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일단 셀렉트 과정은 all seed modules 바로 이 어토믹 리즈닝 모듈 리스트들이죠. 이것을 제공을 하면 LLM에서 거기서 적당한 모듈을 셀렉트를 하고요. 그것이 셀렉트 단계이고 어댑트 단계는 이 셀렉티드 모듈을 가지고 LLM을 거쳐서 어댑티드 모듈 즉 제기된 태스크에 맞는 그런 프롬프트로 재구성을 하는 과정이 어댑트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구조화된 그런 리즈닝 추출물로 만드는 것이 임플리먼트 단계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익스페리먼트 셋업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세 번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고 해요. 셀프 디스커버가 LLM의 추론 능력을 과연 향상시키는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문제에 가장 효과적인가, 그리고 성능은 높이면서 효율성도 유지되는가, 구성된 리즈닝 구조의 예시는 어떠한가, 뭐 이런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모든 LLM에서 전반적인 추론 성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 어느 부분에서 효과가 더 좋은가라는 것은 세계 지식을 요구하는 과제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 세계 지식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죠. 영화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그 영화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도 있어야 되죠.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영화를 추천을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가장 그 성능이 높게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셀프 디스커버는 얼마나 에피션트한가를 살펴보았는데 성능이 향상되었음에도 추론 비용은 더
더 훨씬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프 디스커버는 최소의 계산으로 최대 성능을 내는 구조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예제가 제시되면서 이것은 다양한 추론 모듈들을 조합해서 실제 문제 해결 전략을 스스로 구성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설명 붙이기가 아니라 문제 본질에 맞는 그런 알고리즘과 전략을 구성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LLM 성능이 향상되었고요. 그리고 월드 널리지 문제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았고요. 추론 비용이 10배에서 40배나 더 적게 들었고요. 예시 부분은 문제 맞춤형 전략을 사람처럼 구성하게 됐다라고 실험 결과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섯 번째 Deep Diving into Self-Discovered Reasoning Structure 이 부분도 좀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까 스테이지 1에서 Select, Adapt, Implement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죠. 이 세 가지 단계가 과연 모두 필요한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Chain of Thought의 기존 방식을 사용한 경우와 Select만 실행한 경우, Adapt까지 실행한 경우, 그리고 Select, Adapt, Implement 모든 단계를 실행한 경우를 가지고 그 결과를 평가를 했는데요. Select만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Select, Adapt만 사용한 경우, 그리고 모든 과정, Implement까지 사용한 경우 점점 이 성능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지 1에서 제공되는 Select, Adapt, Implement 이 세 단계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스테이지 1에서 만든 그 Structured Output을 다른 AI에서 그대로 사용할 때도 성능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Palm2L로 만든 그 스트럭처를 GPT-4가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풀이가 가능하고 성능이 더 높아졌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SVG 도형 판단 문제를 냈는데 이 판단 문제를 Chain of Thought이나 Plan and Solve 이 추론 방법론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 Self Discover로는 해결을 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소스 코드에서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이 맨 마지막 문제인 바로 이 부분이 SVG 도형 판단 문제이고요. 이 판단 문제를 내렸을 때 어떻게 얘가 처리를 하는지 이 소스 코드와 그리고 랭스미스를 이용해서 그 로그들을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셀프 디스커버는 도형 판단 문제를 해결을 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의 6번 Related Work와 그리고 7번 Conclusion은 전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이런 추론 방법론들은 특정 문제 유형에만 적합하거나 고정된 사고 전략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 Self-Discover는 이 여러 가지 프롬프팅 기법을 모듈화해서 재조합을 하고 해당 태스크에 맞는 추론 방법론으로 구조화를 해서 마치 프로그래밍에서 if, else나 for loop 등을 이용해서 로직을 만드는 것처럼 구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논문은 7번 컨클루전에서 이 내용을 마치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임의의 과제에 맞는 추론 구조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성능을 향상시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온 그런 구조를 모델 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구성 요소 Select, Adapt, Implement 이것이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용성 있는 구조는 다양한 이 LLM에 적용 가능하다. 이것은 이 3번과 같은 얘기죠. 이 확장성을 증명을 했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프 디스커버는 인간이 직접 전략을 설계하거나 레이블링을 하지 않아도 LLM이 자체 메타 리즈닝으로 추론 경로를 구성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셀프 디스커버 추론 방법론을 다룬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논문을 소스코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리고 구현된 소스코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돼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 소스코드를 직접 실행하고 랭스미스를 이용해서 그 로그를 분석을 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